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덕에 요즘 제가 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오랜 구독자분들은요, 노력 대비해서 구독자 수 증가세가 너무 더디다고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진짜 과분하거든요. 2만 명, 이것도 아무나 채울 수 있는 숫자 아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마감 싹쓸이라는 콘텐츠를 초반부터 쭉 공유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하루하루 약간 휘발성 소재이기도 하고 또 종목별로 좀 내용을 깊게 못 다루는 부분도 있어서요. 여기서 그 콘텐츠는 마무리를 짓고요. 최근 증시의 핫 이슈라든지 꼭 봐야 하는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리의 주식 수다에서 앞으로는 따로 좀 다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에 기사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기사 한번 같이 봐주세요. 날개 돋친 LG OLED TV 비수기에 2배 이상 팔렸다. 제목을 참 잘 뽑았죠? 그냥 지나치기 정말 어려운 기사예요. 비수기인데도 2배 이상 팔렸다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제목만 봐도 사실 LG전자를 사야 하는 건가, LG 디스플레이를 사야 하나, 이렇게 딱 두 종목이 바로 떠오르기는 합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보면요. LG전자의 OLED TV의 연간 출하량이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많이 찍어내는 거겠죠. LG전자는요, 2013년에 OLED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요. 4년 뒤인 2017년에 연간 출하량 100만 대를 넘겼어요. 이후에 이렇게 200만 대의 벽을 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작년에 세계 OLED TV 출하량이 총 365만 대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량 기준으로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56%에 달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출하량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요. 1분기 기준으로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해요. 1분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2배에 달하는 물량이 팔려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기존에는 OLED TV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OLED를 살 필요가 있나? 가성비 떨어지지 않냐? 라는 평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돈값을 한다. 이 돈 주고 살만하다. 라고 인식이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이모도 TV가 망가져서 바꾸는 김에 OLED TV 큰 걸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OLED TV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밑에 조금 더 기사를 내려보니까 그동안 OLED TV 업체들이 패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대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중국 광저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LED 패널 수급에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450만 대에 그쳤던 패널 공급 물량이 약 80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 실적 진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전망하고 최근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찾아봤어요. LG 디스플레이의 사업 부문은 크게 TV, IT, 모바일 이렇게 3개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TV 디스플레이로는 LCD, OLED를 둘 다 다루고 있고요. IT 부문에서는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의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2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 부문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우선 TV 부분에서 OLED는 앞에서 기사 내용 같이 봤잖아요. 상황 너무 좋다고. 대형 OLED 패널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CD는 어떨까요? TV용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TV 인치대별로 가격 상승률이 다르기는 한데 출하량이 가장 많은 55인치 4K LCD의 패널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73%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게 그동안 LCD 패널 가격이요. 중국의 BOE, CSOT 이런 대표 업체들이 물량 많이 찍어내기 전략으로 막 가격을 낮춰버리는 바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가격이 내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작년부터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멈췄고요.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6월부터는 패널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TV 패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더 속도가 붙어서요. LCD 매출도 지난해 1분기보다 35% 늘어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TV 부문 굉장히 좋죠. 그럼 IT 부문은 어떤지 볼게요.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용 LCD 패널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IT용 LCD 패널은 지금까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잘 팔아왔던 분야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올해 하반기 상황까지는 어떨지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선 올해 1분기 실적은 확실히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IT 부문보다는 TV 쪽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부문은요, 애플의 전략 고객이죠. 아이폰의 패널을 납품하는데 IT 패널은 LCD 패널을 쓴다면 모바일 패널에는요, 전체적으로 POLED가 들어갑니다. POLED는 소재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고요. OLED보다는 얇고 탄성을 가졌지만 공정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격도 더 비싸요. 근데 아이폰 12 시리즈에 이 POLED 패널을 납품하면서 작년 4분기 판매에 완전히 날개를 달았죠. 올해 1분기에는 아이폰용 POLED 패널 물량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 1분기와 비교해서는 매우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OLED는 아이폰뿐 아니라 폴더블 노트북이나 랩탑에도 쓰이는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캐파를 무리 없이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4분기에만 아이폰빨로 POLED에서 이익을 조금 봤다면 올해는 연간으로도 POLED에서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아이폰 13 출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하반기 POLED 실적 다시 확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아직 LG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 10인치 이상 제품군에서 LG가 25.8% 매출 점유율을 올리면서 주요 업체 중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자동차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화면 점점 커지고 또 고급 사양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내년까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을 2자릿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요.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장 사업에 또 힘을 주고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동반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부문이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TV 부문에서 OLED와 LCD가 동반 성장하면서 올해 드디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특히 1분기 실적은 DB금융투자 전망치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4,840억 원 정도,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기준으로는 5,78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시장 추정치의 평균이 4,272억 원이니까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에선 좀 멀어질 때가 됐어요. 미중 갈등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끝나지 않는 악재는 아니라는 거. 4월, 5월에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 우리들의 관심, 실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높아지고 있는 이 금리 레벨이 좀 타당하다라고 인식이 변화하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21년 기업 실적 좋아질 것이라는 거 사실 작년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냥 실적 개선세 정도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2021년 올해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LG 디스플레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만약에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둔화된다고 해도요. 다른 사업 부문의 기여도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 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보면 좋을 종목 중에 실리콘웍스가 있죠. 실리콘웍스는 LG 계열의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냐면 스마트폰과 TV, 태블릿,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 DDI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화소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2019년의 매출 기준으로 DDI 시장 세계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기술력은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용 패널과 또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생산하고요.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CSOT의 OLED 패널에 실리콘웍스가 설계한 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데 당연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이폰용 OLED와 OLED TV 판매 실적이 좋아졌으니까요. 특히 OLED 구동칩은요,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1분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DI의 공급 부족 사태로 주요 고객들의 주문량이 이미 집중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덕분에 실리콘웍스도 비수기인 1분기에 호실적을 냈다는 부분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렇다면 올해 연간 수익 전망은 어떨까요? 첫째, 2021년 올해 OLED를 탑재한 아이폰 판매량이 1억 8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POLED 소재가 사용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POLED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앞에서 봤듯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OLED TV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 셋째, 중국 매출처인 BOE와 차이나스타의 두 번째 10.5세대 LCD 라인이 곧 가동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LCD TV용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죄다 증가할 전망이네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보면 올해 매출액이 1조 5,390억 원, 영업이익은 1,479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가 퍼 9.2배 수준인데 이게 과거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작할 때는 간단히 핵심만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네요. 어쨌든 주 종목 모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공부한 내용 공유하는 거니까요. 관심 종목에 같이 한번 편입해봐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EU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히토류와 대도 섹터가 움직이기 마련인데 EU와 중국의 갈등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찾아보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EU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EU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제품 중에
화장품과 분유 부문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분유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이 있습니다.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하세요. 건행투!